혹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고 계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어떤 이유든 모두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인연을 끊어라 라는 뻔한 해결책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적하는 듯한 말에 상처받으며 직장 상사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태도에 마음고생하더라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답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마주하는 격이며 불편한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어 자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점점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조차 포기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상황들이 우울증으로 발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며 결국은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관계가 모든 행복의 원천이자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불편한 인간 교류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단단히 지켜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확고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방안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이 더 빨리 업로드됩니다. 첫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기.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젊음이 유지되기를 바라거나 타인은 자신과 다른 존재인데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우주의 큰 흐름이나 운명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선수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밴쿠버 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는 훈련에 최선을 다했고 메달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사소한 것들조차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담하게 세상에 맡겨보세요. 물론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서핑을 배울 때 파도에 대항하려 하지 않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비로소 제대로 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상황에서 손을 떼고 흐름에 몸을 맡겨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삶을 강박적으로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자신의 판단을 접어두고 세상에 맡기면 결국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대신 더 큰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가짐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조율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기. 집착은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집착이란 소유하거나 붙잡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 상태를 말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내 바람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집착입니다. 자주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서 집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죠. 상대방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떠나버리거나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며 손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상대와 나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기.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의도가 우리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자칫하면 위축되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굳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걱정이나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상대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말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제한된 관점 안에서만 생각하게 하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해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상대방의 시야에 갇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전제되고 무조건 이해를 구하는 약자의 역할이 정해지며 상대방이 주도권을 쥔 상황이니 우리는 당연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타인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아량을 베풀게 되면 우리는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지속해서 무시되고 부정당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을 해킹한 것처럼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조작하며 당신을 마음대로 제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통째로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이해받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느낀다면 계속 그렇게 답답해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답답함은 그 사람의 문제이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만족하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지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고 위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당신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가세요. 네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눈에는 당신의 모든 행동이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조차도 비판받고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당신이 아무리 선의로 행동한다고 한들 그들은 꼬아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의도를 담은 말이라도 저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신의 말이 논쟁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좋은 취지로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 당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되도록 말을 걸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관계라는 짧은 단어에는 온갖 형태의 맺음이 담깁니다. 이는 친구, 부모, 배우자 등 여러 형태를 의미하죠. 이러한 모든 관계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면 참 좋을 일이지만 불행히도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진 않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자신을 바라보며 꼭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처를 받으며 노력할 필요는 없다 라고 되뇌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에 비해 실천이 더 쉽지 않고 이론만큼 현실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기에 앞서 맹목적으로 상대의 인정을 갈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 어떨까요?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는 못한다. 생각 없이 또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면 곱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의 가치관에 의해 판단된 편협된 생각일 뿐이다. 라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 분명 주체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